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제하고 반대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오른 종목이 훨씬 많으니까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어제 빠진 것에 비하면 이게 오늘 잘 간 건지 헷갈립니다. 그쵸? 이게 전혀 전혀는 아니죠. 잘 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긴 한데 어, 아직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남겨두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 그, 일본 증시가 10% 넘게 회복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코스피가 뭐 3%, 코스피가 3.3%, 코스닥이 6% 올랐는데, 어제 빠진 것을 만회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어제 수급 때문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약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도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이게 이제 아직은 완전히 뭐 상승 반전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뭔가 좀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또다시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일 겁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흐름을 보자 그랬잖아요. 흐름. 뭐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14%대 하락 출발해서 마이너스 14%대 출발해서 마이너스 15%대 완전 급락이 나왔다가 한 6% 정도 하락한 상태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잘 매수했다면 8, 9% 정도의 수익을 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아마 더 좋은 흐름이 이제 나올 테니까 한 10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이 변동성 장을 활용해서 낼 수가 있었다. 이런 이제 상황인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오후 장 막판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면 어떤 뭐 종목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확률상 오늘 적으면 뭐 한 3, 4%에서 뭐 많으면은 한 13, 4%까지 좋은 성과를 내셨을 거고요. 뭐 당연하게도 지금 이제 지난 주부터 이어진 그 약세장에서 비중을 계속 줄였다가 어제 오늘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놓으신 분들은 아마 손실을 좀 덜 입으셨을 거고 수익은 또 제 타이밍에 내셨을 거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성과가 달라진 그런 아마 하루 이틀 사이였을 겁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지금 돈만 좀 더 있었으면 뭘 더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들인데요. 현금을 확보해야 할 타이밍에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면,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이제 시장이 완전히 돌아서는 게 눈에 보일 때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환경은 내가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이 전부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일 때일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딱 묶여 있으면 어제 오늘 이렇게 10%씩 막 급등 나오고 난리가 날 때 이제 추가 수익을 더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아마 아쉬운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 상황들이 이제 얽혀 있겠지만 그런 게 좀 지금 또 하나의 교훈을 남기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일단은 오늘 우리 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장에서 오늘 중국 증시도 빠졌어요. 오히려 우리는 3%대 올랐죠. 코스피 기준. 일본이 10%대 쏠렸죠.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좀 어떤 자금이 쏠려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일본이 오늘 1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또 일본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온 다음에 오늘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아마 내일 우리 장은 또 한 번 더 좋은 흐름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외 거래 나온 거 보면은 좀 조심스러운 행보가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제 빠진 것 그 수준을 회복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또 시장 분위기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좀 뭔가 개운하지 않은 숫자로 보면은 오른 종목이 훨씬 많았고 좋았는데 뭔가 개운하지 않고 어제 빠진 것보다 이제 어제 빠진 만큼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856종목이 올랐고 73종목이 빠졌습니다. 3.3%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2.97% 올랐으니까 오늘은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좋지 않았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다는 거죠. 코스닥은 1,521종목이 올랐고 115종목이 빠져서 6.02%가 올랐고요. 코스닥 150은 7.22%가 올랐습니다.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고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는요 7% 그러니까 7.22% 기준으로 해서 뭐 대략 7.5%보다 더 많이 오르지 못했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못 간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개인만 샀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 특히 금융투자가 7,600억 원대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됐습니다. 자, 선물지수 나스닥이 1.8%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0.41% 올라서 1375원대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0.79% 내렸습니다. 72달러대 기록을 했고요. 중동 정세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궁금한데 국제유가는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약세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유입으로 4%대 급등 출발한 뒤에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 전자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대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죠. 코스닥은 전 업종 강세 및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6%대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제 급락에 따른 반등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6%대 급등, 이런 제목이 달렸죠. 미국의 빅테크들이 낙폭을 축소했고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엔화 변동성이 확대되며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지만 2차 전지주 강세로 크게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기반으로 전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중동의 긴장 고조 및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부각에 관련주들이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빨간색 불 보이고 있지만 1.54, 이거는 뭐 오늘 굉장히 투자자들을 아주 좀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그런 수치라고 보이죠. 1.54% 오르는데 그쳤고요. 셀트리온은 또 혼자 빠졌습니다. 0.27%,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혼자 빠졌습니다.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자, 반면에 기아와 LG화학이 6%대 올랐고 포스코홀딩스도 5%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다 빨간색, 다 올랐는데 실리콘2, 어제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실리콘2 15%대 올랐고, 그 다음에 리가캠바이오가 13%대, 에코프로와 HPSP의 리노공업 정도가 12%, 10에서 12% 정도 올랐습니다. 업종 보니까 코스피는 의료정밀, 어제 제일 많이 안 좋았던 의료정밀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DI가 9%대, SD바이오센서가 8%대 올랐고요. 통신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KT
인스코비, SK텔레콤 정도가 좀 빠졌고요. 코스닥에서는 금융이 제일 좋았는데, 뭐 CNH가 13%대 올랐지만 에코프로의 12.82%라는 강한 상승세에 힘입어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반면에 운송업종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선광이 빠졌고 나머지도 크게 오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 국제약품이 18%대, 종근당이 11%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일성 IS, 동성제약, JW중해제약, 우선주, 셀트리온 이 네 종목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휴마시스가 25%대, 펩트론, 샤페론, PCL이 13%대 올랐고요. 자, 빠진 종목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가 11%대 급락이 나왔고, 아이큐어도 1.7%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하이브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JYP엔터테인먼트, 에코프로, 리노공업, CJENM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코스피는 SBS, YG플러스, 코람코 더원리츠, KC텍, 하이브 순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스튜디오 드래곤, CJENM, SM, YG엔터테인먼트, 안랩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고 종목 수를 조금 늘려서 5종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알테오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이렇게 5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급이 완전히 꼬여있는 상태에서 기관이 크게 매도했고요. 금융투자가 오늘 800만 주 넘게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연기금이 뭐 방어에 나서면서 어제보다 1,100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 조금 올랐는데 매우 아쉽죠. 어제 그제 빠진 것에 한 10분의 1도 회복을 못했지 않습니까? 3일 정도 빠진 것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상당히 약세다. 지금 코스피의 약세와 더불어 그러니까 코스피가 약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수 전체가 좀 못 가고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시간에는 일단 0.14% 100원이 올랐습니다. 72,600원 기록했고요. 일봉 보면은 뭐 어제 장대 음봉, 오늘도 241선 부근에서 출발해서 빠졌죠. 그러니까 갭상승 출발했는데 장대 음봉 만들어내면서 하락했고요. 자, 72,000원 정도의 매물대 지지가 나와서 일단 72,000원보다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241선 밑에까지 밀렸기 때문에 상당히 약세로 나온 거고요. RSI가 지금 어제 아래쪽에 과매도권에 내려와 있다가 지금 30.7 정도로 간신히 탈출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뭐 강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차트가 241선을 돌파하는 게 언제쯤일까? 뭐 75,000원대 정도인데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수급 꼬인 게 풀리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SK하이닉스는 좀 다르죠.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이 샀습니다. 순매수량을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거래량은 1,000만 주가 넘게 나왔는데 순매수량 보면은 이렇게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왜냐? 사고 파는 그 매수와 매도 세력이 아주 팽팽하게 부딪혔기 때문이겠죠. 주가도 오늘 7,600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 그제 뭐 이틀 동안 37,000원 정도 빠진 것을 감안하면 5분의 1도 못 미치는 회복이었습니다. 금융투자와 외국인 뭐 다 팔았는데 어쨌든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좀 사주면서 주가는 삼성전자보다는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시간에 보면은 0.86% 1,400원이 더 빠졌습니다. 16만 2,300원 기록했고요. 자, 일봉 보면은 241선 아래로 어제 빠졌다가 오늘 갭상승을 하면서 출발했지만 다시 짧은 음봉을 만들어냈고 오늘의 성과는 241선을 일단 지켰다는 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보다 좀 좋은 흐름이 나왔던 이유는
그동안의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일 뿐입니다. 지금 RSI와 스토캐스틱 보면 과매도권에서 낙폭 과대주 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풀지 못했고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지금 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급 이제 조금씩 돌려가고 그다음에 과매도권에서 탈출하는 시기쯤에는 SK하이닉스가 저점에 좀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SK하이닉스는 한때 진짜 20만 원대 중반 한때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한 달쯤 전에 24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15만 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싸졌다.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24에서 15만 원까지 빠지려면은 한 40%, 30 몇 퍼센트 정도가 하락했기 때문에 좀 싸졌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오늘 나오기는 했는데 단기적으로 매수 유효한 전략을 좀 제시하더라고요. 지금 누가 봐도 매수할 만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같으면은 코스닥 같은 쪽에 이제 코스닥 쪽에 그 반도체들은 좋았는데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코스피 대형 반도체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인데 일단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만 매도가 7천주 매도가 뭐 그렇게 큰 어떤 매도 전환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기관은 매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고 개인은 오늘도 15만 주 가까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가 계속 지금 연일 11일 연속 사고 있고요. 연기금도 오늘 4만 5천 주 아주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사모펀드도 다시 6만 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일단 주가를 17,500원 끌어올린 상태, 거래량 터졌고 개인들 많이 이틀 연속 내다 팔았고 외국인은 페이크처럼 보이는 어제 14만 주를 샀는데 오늘 7천 주밖에 팔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장중에 아주 변동성 어마어마하게 컸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 중간에 나왔었어요. 자, 일단 시간을 보면 0.18% 500원이 빠졌습니다. 마지막 호가에서 빠졌어요. 좀 1,000원, 1,500원 오르다가 27만 8,500원 기록했고요. 자, 일봉 보면 이게 무슨 모양이야? 아래 꼬리 길게 내려와서 60일선 밑에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쫙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오전에 상승했었는데 11선과 5일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눌렸습니다. 자, 지금 아래 꼬리 아주 길게 달려있죠. 이 24만 원까지 빠졌고 몇 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1분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점심시간 무렵에 빠졌기 때문에 뭐 대응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고 뭐 정말 한 10분 만에 한 10분 20분 만에 진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가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찰나에 다시 V자로 반등이 나와서 28만 원 안팎에서 계속 공방을 펼친 끝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 타이밍에 오늘 장중에 이제 수급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당시에 매도를 57억 원어치 매도를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57억 우위로 이제 매도 물량을 던지는 와중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상황이라 이렇게 보기보다는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단기적으로 매도 폭탄이 중간에 나오면서 변동성을 키웠지만 빠르게 다시 정상 구간으로 바꿔놨고요. 28만 원 오늘 원래 이제 고점이 21선 부근이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장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9만 원대 한 중반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29만 원대 초반 29만 1,000원 2,000원에서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24만 원대까지 밀리는 걸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놀라신 분들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28만 원 정도에서 일단 바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뭐 진정이 당연히 됐고요.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뭐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던지는 그 물량을 계속 차곡차곡 쌓고 있다. 그러면은
알테오젠은 다시 곧 30을 향해 이제 간다. 원래 놀던 자리까지 이제 가는 건 뭐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계속 기관이 사 모으고 있고 금융투자가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가 에코프로를 매수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거거든요. 매수를 하기 시작할 타이밍에 18만 원 정도였는데 오늘 18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금융투자의 매수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가 이틀 연속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시간외는 0.94% 1,700원이 빠졌네요. 17만 9,300원 기록했습니다. 일봉 보면 무슨 대단히 뭐 상승하고 크게 오르고 이런 흐름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뿐이고 21선 위로 올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주 약한 흐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21선을 뚫어도 바로 위에 61선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폭의 급등이 나오기는 어렵다. 아직은 본격적인 2차 전지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21선 뚫느냐 못 뚫느냐 이 공방을 계속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종목 셀트리온인데요. 오늘 외국인이 매도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물량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주가가 일단 500원 그치는데 500원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 폭탄이 나오는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셀트리온이 더 빠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융투자도 지금 6일 연속 매도, 오히려 연기금이 지금 하락을 막아준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시간에 보면 0.49% 900원이 더 빠져서 18만 1,100원까지 밀렸습니다. 자, 일봉 보면은 어제 61선 아니죠. 241선 있는 부근에서 곧바로 반등이 나와서 이제 매물대 위로 올려놨는데 오늘은 갭상승 출발을 해서 61선 위쪽에서 출발을 했지만 하락을 하면서 121선 아래까지 밀렸습니다. 바로 밑에 매물대가 있죠. 18만 원 정도의 매물대가 있어서 셀트리온은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18만 원 밑으로 빠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아마 많이 빠져야 17만 9천 원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셀트리온은 뭐 이렇게 쌀 때 매수할 만한 그런 그 종목인 건 분명히 맞는데 최근에 주가가 약한 이유가 뭐죠? 합병 무산 위기 아니면은 합병에 대한 이제 어떤 노이즈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횡보하던 걸 생각해 보면 올해 1월부터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박스권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은 그 합병 이슈 같은 이런 눈앞에 있는 이 좀 안개 속 같은 그런 이슈가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병 이슈가 해소가 돼야 된다. 셀트리온 제약도 약하고 지금 셀트리온도 지금 뭐 약해 보이죠, 상황이. 그래서 지금은 이 합병 이슈가 그 해소가 되고 완벽한, 그러니까 선명하게 투자자들에게 이 각인이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강세를 보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또 주가가 빠지면 첫 번째는 18만 원의 매물대 바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제 저점 241선 부근까지는 뭐 빠질 수 있어도 그 이상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간에 보면 저 선물 지수 보면 다우가 277포인트, S&P 500이 48, 49포인트 정도, 나스닥이 180 뭐 5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개장이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볼까요? 다우가 241, 좀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S&P 500이 36, 역시 좀 줄었고요. 나스닥은 148, 역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미국 선물지수는 상승세가 조금 꺾였다고 봐야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는 걸 봐야 되긴 합니다만 역시 선물 지수도 흐름이 중요하고요. 지금 그래도 다시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 156포인트, 159포인트 왔다 갔다 하면서 방금 전보다는 또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미국의 이제 그 주요 종목들 뭐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뭐 이런 종목들이 그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 급등세가 나와준다면 내일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흘러간 하루였습니다. 내일 추가 상승, 오늘 못 간 부분을 추가로 미국 훈풍 불고 우리 증시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쳐서 내일 조금 더 오늘 못 간 부분까지 더 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